안녕하세요. 디자인 주니퍼 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8월 30일이죠. 네, 오늘 모창 어떠셨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오전에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전에 빠졌어요. 그쵸, 오전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스글스글 올라가지고 오늘 좋게 끝났긴 했죠. 폭등했죠, 갑자기. 갑자기 확 올랐어요. 네. 오늘 아직 해외장은 시작 안 했으니까 한번 어제 장으로 이제 좀 얘기 좀 해보죠. 네. 인디펜던스 지금 말을 잘못해봤네요. 인디펜던스 데이가 나올 뻔했네요. 인디펜던스 홀딩인데 네. 어떤 주식이에요? 인디펜던스 홀딩 일단은 보험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총이 8,615억 그리고 티커 IHC 현재 주가 $50 정도 되는데 기업 속에 보면은 의료 중단 소멸실 완전 보험 의료 장애 생명 이런 거에 대한 보험 청구다. 여기서 좀 보험 중 특이한 게 하나 있긴 해요. 애완동물 보험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이제 좀 살짝 살아나는 그런 쪽 아니에요? 맞아요. 보험사에서? 약간 보험사에서 이제 약간 사람 말고 그 이외의 것도 또 이렇게 보험을 하는데 시총이 8천억대라고 하면은 보험사 치고 또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그냥 조그만 지역 정도 맞는 보험 회사겠다 이 정도 생각했고 딱 그 정도예요. 보면은 시총이 8천억대인데 매출이 연간 매출이 5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대충 300억 정도 남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평가 됐다고 할 수도 없고 보험 수익 보면은 물론 3천억대 4천억대 5천억대 연도별로 상승하긴 해요. 근데 수익은 그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적당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적자가 있는 회사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검색할 때 네이버에 잘 뜨진 않더라고요. 근데 동명 회사로 인디펜던스라고 똑같이 해가지고 저가항공사가 있어요. 다른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쪽에 여기서 하는 건 아닌데 좀 미국에 좀 특이한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가시거리 좀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UFO한테 납치가 되면은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실제 판매하는 보험이고요. 이게 $20의 가입금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하긴 했어요. 납치되면은 보험금 수령에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납치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고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약간 사기 상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은 왜 가졌냐면은 검색하다가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에 UFO 등장해서 거기가 뭐 납치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거에 착안해서 나온 보험이 이거라고 해요. UFO 보험. 그리고 두 번째는 쌍둥이 보험이 있는데 이건 좀 괜찮은 보험인데 본의 아니게 쌍둥이를 낳게 되면은 육아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 생각했는데 둘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쌍둥이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좀 실질적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미국에서 이런 보험을 팔고 있다. 현재 이 회사 보면은 배당률은 한 1%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PBR 1.35 52주 최고가 원래 $48인데 지금 계속 상승 중이에요. 3년 차트로 보면은 쭉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험회사 보니까 가장 큰 보험회사랑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큰 회사는 이제 AIA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150조 정도 굉장히 큰 회사고요. 배당 수익률 1%대 그리고 현재 주가 $93 정도 하는데 차트는 얼추 오르다가 AIA는 좀 약간 차트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대장주가 꺾이면은 밑에 약간 2등 3등 아니 밑에 하위 같은 보험사도 같이 좀 꺾이는 게 있어서 조금은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 정도. 인디펜던스 홀딩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 같으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애매해요. 경계대 회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배당 생각하고 제대로 배당률이 1%대고 너무 중소형 회사라서 네. 투자하기가 염두를 안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패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네, 다음 한국 주식인데 네. 에코캡 이거 좀 유명한 회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회사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에코캡이 네이버에 처음에 검색을 하니까 네. 아마존이 대거 투자한 리비안을 공급했다. 기사 첫 제목인데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 국내 유일 인서트 그룹에 일단 뭔지 모르고요. 리비안도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리비안을 일단 보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뽑히는 게 리비안이라고 해요. 자동차 회사. 그래요? 네, 신규로 뜨고 있대요. 그래서 약간 전기차 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신생 떠오르는 샛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리비안을 따라가면 돈이 되나? 그렇죠. 리비안 테마저도 생기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나쁜 처가 되니까. 네네. 근데 이런 테슬라의 버그날 리비안에 에코캡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리비안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고 기사 보면은 에코캡은 원래 현대, 기아차, 마그나, 포드, GM 어차피 원래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리비안도 이제 공급을 한다 딱 이거이고요. 지금 주가 보시면은 급등하네. 지금 월봉인데 이번 달 8월 달에 급등한 거 있어요. 분명히. 네네.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계속 올랐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 회사의 좀 특징은 시총이 작다는 거 있습니다. 그쵸. 주가 4,800원인데 시총이 700억이면은 약간 작전하기 되게 좋은 주식이고 한 분이 장난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한 3명 4명 팀이라서 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700억대면 딱 2천억대까지 올리기 좋거든요. 네. 얼핏 수급만으로. 그래서 좀 급등량이 클 거예요. 월봉만 보시면은 그 전월 보시면은 장 때 이제 꼬리에다가 피해침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그만큼 올라갔다가 시간 지나면 쭉 빠져 내려온다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을 두고 봤을 때 그런 달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되게 어려운 주식인데 봐봐요. 파란색 음봉이 뜬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렸어요. 그리고 얀봉이 뜬 달도 올라갔다가 원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8월달 같은 게 진짜 예외적이거든요. 지금 차트만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액 좀 겁나는 게 들어갔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차트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차트로는 함부로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차트에 조회가 깊지 않고 그냥 일반 직장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은 이제 시초에 걸맞게 한 700억대인데 네. 순이익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미래는 뭐 좋을 수 있지만 현재는 좀 안 좋다. 네. 적자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런 전선 이런 거 팝니다. 네네. 그럼 자동차용 전선과 와이어링 하네스 좀 설명이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차량용 전선이 전체 매출 62.17% 절반이 넘네요. 절반이 넘쳐요. 예, 주력이. 근데 이 회사에서 원래 좀 유명한 거는 두 번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돼 있어요. 네네. 전선의 상위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4대 자재에서 HSG, 전선, 소켓, TMA 이걸 섞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네. 이게 독자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아까 인서트 그로미 그거라는 게 이제 나온 거 있죠. 걔를 납품한다. 그래서 애가 지금 매출 비중 적지만은 이게 언제 주력이다. 될지 모르겠네요. 될 수 있다. 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주요 제품 보면은 전선이 있고 전장인데 이제 전장은 전기차 같은 게 이제 전자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전선이 더 많아요. 하지만 미래는 계속 전장 쪽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보면은 시초이 700억이라서 무난하긴 하거든요. 정말 뭐 작은 금액으로 스윙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가 다 괜찮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런데 차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워요. 스윙을 그렇죠. 하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이게 파도를 타야 되거든요. 이게 파도를 이렇게 타면서 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야 가장 내려가면서 하겠다 이거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확 올랐다가 확 내려오거든요. 그죠. 급등 급락이 심하죠. 네, 그러면은 그냥 아예 내려와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이건 봤을 때는 지금 3,000원 돼야 되거든요. 월봉을 봤을 때. 그렇죠. 4,800원인데 그 지금 시점에 접근하면 한 두세 달 쉬어야 되는데 근데 언론에서 이거 계속 뉴스 때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에코캡이라는 회사가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약간 리포트가 IBK 투자증권에서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2년 전에 상장을 할 때도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사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밀어주는 게 있긴 해요. 심지어 여기에 약간 주주에도 좀 관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지켜보면서 스윙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스윙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한참 빠지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확 밀렸을 때. 아 네. 네. 일단 시황하시죠. 네. 일단 시황은 제가 좀 뉴스 위주로 좀 봤는데요. 네. 뉴스를 보고 이거 사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본 게 첫 번째는 이제 기사에 대체육 투자가 후끈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주로는 롯데 정유화학이 이런 대체육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공급하거든요. 보시면은 시총이 1조 8천억인데 과거는 이제 삼성 정유화학에서 롯데로 넘어온 회사예요. 네. 그리고 PBR이 1위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다 볼 수 있어요.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어제 특징적으로 건설주들이 굉장히 올랐어요. 네네. 전체가 올랐는데 저는 어제 건설주를 팔고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부담이 커져요. 중도건대출도 내야 되고 그죠. 하니까 낼 게 많으니까. 차익금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던졌는데 다 올랐죠. 오늘 다 올랐어. 건설주가 계속 올라서 뭘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계속 정부에서 이제 3기 시도시 전에 주택을 좀 더 수도권 주변 지정해가지고 택지 개발하겠다. 그래서 한 14만 호 정도인가 공파다 났더라고요. 네,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의왕, 금포, 안산 뭐 이쪽인데 어쨌든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뭐 건설주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긴 해요. 그리고 여담으로 그 14만 원 나올 때 가장 대장 있잖아요. 네. 대장은 의왕의 왕산호수 거기 좀 보고 있습니다. 사서야죠. 응? 그게 주택 공급이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아마 처음에 나오는 게 2026년인가 5년 뒤라고 해요. 한참 뒤에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난데 포항 맞은 실리콘주 활자 이렇게 돼 있어서 폴리실리콘 가격,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쪽이죠. 네. 이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전에 소개한 이제 태양광 중에 중국 주식 진코솔라도 어제 급등하더라고요. 네. 15% 20% 올랐는데 뭐 우리나라는 OCI 그리고 KCC 이렇게 있는데 OCI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 오르면 좋은 거니까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9월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죠.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미는 건 뭐냐, 이제 추석이기도 하고 요새 이제 실적 발표도 다시 또 3분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좀 보다 보니까 일단 NH투자증권에서는 뭐 이 중에서 KB금융 또 은행 쪽 밀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네. 삼성증권에서 보면 아까 롯데조미락이랑 포스코를 좀 괜찮게 봐요. 근데 포스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다시 떨어졌어요, 원료 가격이. 근데 철강 쪽 회사들이 되게 힘들다고 해서 건설회사한테 철강 납품 가격을 높여놨거든요. 네. 근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좋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선도 그렇고 건설 쪽 또 철강 가격은 납품가 높여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이익이 나, 철강사는.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뭐 이 중에 뭐 이마트 케미금융 괜찮게 보고 있고,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LS 뭐 건설 쪽이죠. 무난하게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금융이랑 제조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융과 제조, 예, 맞아요. 대체적인 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 본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로 삼성증권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증권회사들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한번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해본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예상 끝날 것 같으세요? 이번 주요? 네. 이번 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떨어질까봐 너무 겁나가지고 던졌군요. 계속 소식 팔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회복을 했어요. 네. 다행히도 회복을 했고, 오늘도 아예 장이 떨어지다 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반전해가지고, 정확히 오후부터죠.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죠. 매매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하지? 아침에 추세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중을 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조금씩 한국화법 그래도 낫지 않을까? 만약을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추석 전에 네. 많이 팔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명절을 앞두고, 명절 장 뒤에는 그러니까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쉬지만은 미국장은 열리니까 그쵸. 미국장이 혹시라도 꺾어지면은 추석 이후에 계속 폭락하거든요. 그렇죠. 작년 설날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명절 앞두고 파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한 2주 뒤면 명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물량이 출현한다 하면은 그냥 이번 주부터 조금씩 팔아두기 정석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원래 명절 앞두고 공격적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공격적으로 사람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증권사나 언론사에서 뭐가 좋다 추석 대비 무슨 주 굉장히 띄웁니다. 개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먹기 좋을 만큼 언론 플레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약간 그 유혹을 이겨내던지 아니면 빨리 그걸 잘 먹고 빠지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틴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요? 누르실 거예요? 아니 저는 나을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매도해야 돼. 알겠습니다. 마실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